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3학년도 좋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가르쳐졌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A 확률, B 여집합 확률 가르쳐졌습니다. 이때 이제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독립이 되게 되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좀 곱하기 하는 거죠. A 확률, B 확률을 곱하기 해주면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확률 2분의 1, 여집합의 확률도 있으니까 B 확률은 좀 3분의 2가 되겠죠. 해서 계산 결과는 3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독립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연산이죠. 연산이 곧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정의를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표준 편차를 물어봤는데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기대값은 즉 NP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그럼 이제 36P 한 결과가 12입니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P 값이 3분의 1에서 결과가 나오겠고요. 이때 이제 분선을 구하게 되면 NPQ 이런 형태로 좀 계산돼야 되는데 NP 자체가 12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Q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니까 8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되죠. 분산이 좀 8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를 씌워서 2루트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들이 확실하게 좀 정의되어 있는지 정의 형태를 좀 물어본 거죠. 기본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면에 1, 2, 2, 3, 3, 3 그 숫자가 개수가 좀 다르죠. 하나씩 적혀져 있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변수가 2보다 좀 작다 이렇게 되는데요. 변수 자체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가 나올 확률 이렇게 둘을 좀 더하게 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쿠 6개 중에 3개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의 뜻만 파악하게 되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양궁 선수가 10점에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좀 5번 쏘았는데요. 3번 맞춘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해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중에서 3번 맞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분의 1 확률 3번 맞추는 거겠고 그것을 맞추지 못한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고 그런 부분이 2번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3은 10이 되겠고 2제곱은 좀 4가 되겠고 그러면 3의 5제곱이 되죠.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요. 243이 되겠고 40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은 2번이 돼가는데 일단은 이렇게 화살을 쏘고 똑같은 일을 좀 반복해가는 부분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이항분포의 일반항처럼 확률식이 좀 써져 간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가 좀 되는데 아이고 이거 변수를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expectation y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변수 자체가 이제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는 3배의 평균에다가 기대값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죠. 평균 자체가 좀 3 주어져 있으니까 3을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9-1에서 8입니다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분산을 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x 마이너스 처리되게 되면 이거 이제 제곱해서 9배 분산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분산이 4가 됐으니까 4, 9, 36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각각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36에서 8을 좀 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계산되면 얼마가 되는가? 28이 좀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변수 변환해 가는 공식 형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변수 변환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또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부터 4까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머릿속에 좀 잘 정리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주어진 함수를 구하게 되면 6일 때는 0이 돼야 되는 그럼 이런 직선이 좀 이렇게 좀 되겠죠. x에다가 0을 쭉 대입해 주면 이것이 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제 넓이 자체가
확률이 돼야 되는데 뭐 전 범위가 뭐 0부터 6까지가 전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는 뭐 확률의 총합인 1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6에다가 6K를 좀 곱하게 해주면 1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뭐 K 값은 이제 18분의 1쯤 나오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이제 2부터 4까지 중간에 2, 4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들에 이제 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함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x 값이 2부터 4까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역시 사다리꼴 형태의 좀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2, 4 이렇게 처리했는데 x에다가 좀 2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k 되겠고 x에다가 또 4를 좀 이렇게 대입하면 2k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자체가 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약분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6k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것을 좀 우리가 좀 p라고 좀 해준 거죠. 됐습니까? 6K일 때 확률 P 이렇게 될 때 P를 좀 구해서 뭐 K분의 P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이쿠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K 값을 열심히 구했는데 의미가 없는데요. K분의 P를 해주면 이제 곧바로 그냥 6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산에서 그죠? 아이쿠 뭐 K 값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 뭐 일단은 뭐 질문하는 바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상 그러니까 전체의 넓이가 곧 확률의 총합이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뭐 K값을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의 확률을 구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간다라는 뭐 전반적인 흐름 형태를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핸드크림 열심히 생산하는데요 무게는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좀 따른다고 합니다. N개를 좀 추출해가지고 무게 평균을 좀 구해봤더니 41g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신뢰도 95%로 열심히 신뢰 구간을 좀 구해봤죠. 이렇게 됐을 때 N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뭐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이제 X바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은 X바에서 Z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좀 빼는 그런 형태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저기서 나온 결과 중간에 뭐 41g이 표본 평균으로 좀 주어져 있으니까 뭐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계산 결과가 뭐 오른쪽 값은 45.9 이렇게 됐으니까 41을 좀 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9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 이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95% 신뢰 구간의 z값이 1.96점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루트 n분의 1.96에다가 표준 편차가 좀 1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19.6, 4.9 이렇게 쳐야 되는데 루트에는 4.9분의 19.6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 약분하면 4가 되는 거죠. 4, 4, 16에 4, 9, 36 이렇게 해서 4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n은 제곱해서 1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된 내용은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요 식을 좀 쓸 수 있으면 거의 주어진 정보들을 여기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뭐 대입만 좀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실내 구간식 정확하게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적힌 숫자가 홀수인 사건 A 이런 부분 전부 다 알아봐야 되죠. A 이렇게 처리되면 홀수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아이고 홀수가 되어 있으니까 뭐 A 확률은 그냥 2분의 1입니다.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3의 배수인 사건 B 이렇게 처리되면 B는 3, 6, 9,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PP는 세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3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수인 사건 C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C 사건은 그러면 2, 3, 5,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쳐야 되나요? 5개 있습니까? PC는 그러면 뭐 12분의 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A와 B가 이제 독립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두 사건에서 뭐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 뭐가 있죠? 홀수면서 3의 배수에서 홀수 찾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을 물어보게 되면 PA 곱하기 교집합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PA 곱하기 PB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계산하면은 6분의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두 개니까 12분의 2 처리되니까 성립하죠. 독립입니다라고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C집합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5개 돼서 확률이 1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확률들하고 곱하기 했을 때 12분의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 뭐 독립이 전혀 안 되는가 종속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라고 또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는 B하고 C하고는 독립입니까? 아이고,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C 집합하고 했을 때는 교집합했을 때 12분의 1은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이제 독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 뭐 그렇다면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독립, 종속 이런 부분들 물어보게 되면 독립일 조건 자체가 주어진 식인재 성립하면 독립입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이제 명확하게 좀 기억해서 이곳에다가 대입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교집합 후에서 이제 교집합의 확률들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죠? 집합 만들고 확률 곱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두 종류 막대 과자 A, 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A 과자 길이는 평균 10,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표를 따르고요. 과자 B는 평균이 13인 정규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씩 택했는데 10일 이상일 확률과 10일 이하일 확률이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이 10자리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하일 이럴 확률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10일 이상일 확률이군요. 아이쿠 이제 10일 이상일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평균이 이제 13 이렇게 처리되는데 10일 이하일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확률이 같다. 그냥 표준화 과정을 좀 질문 던진 건데요. A는 시그마 분해해서 11-10에서 이제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요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3이니까 3분의 11에서 빼기 13하기 전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이쪽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제 절대값이 같아야 들어가니까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해서 처리가는 그럼 이제 요 값이 같습니다라고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좀 절대값이 같은 그런 모양이라는 사실들 좀 기억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시그마 값은 이제 역수 취해서 2분의 3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한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강면에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 12면체를 한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의 수를 택하는 시행에서 4의 배수가 나온 사건은 A다 라는 얘기는 A 사건은 4의 배수니까 4, 8, 12 이렇게 좀 나오는 거겠고 확률을 좀 구하게 되면 당연히 4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이 시행에서 사건 B가 A와 좀 서로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이쿠 A 여집합 하고 B 집합은 즉 A 여집합에 있는 원소를 B가 좀 3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건 B의 개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B 집합의 B의 확률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된다면 12분의 일단은 A 여집합의 원소를 좀 3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3개의 원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겹치는 원소 개수 K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P,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12분의 이제 K가 되겠죠. K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4분의 1하고 12분의 3 플러스 K하고 결과 좀 이제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K는 이퀄 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는 형태니까 K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를 이런 원소를 좀 또 한 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A 집합의 원소 이런 것도 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에서 원소를 좀 3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합에 있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부분들이 이제 9개가 있겠죠. 9개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곳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또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가면 되는 거죠. 9, 8, 7, 3, 2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고 또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3을 약분하고 여기는 이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9, 7, 6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3, 4, 12에다가 24,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52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독립이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럼 가장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고유입니다라는 부분들 됐죠? 교집합의 확률은 PA 곱하기 PB입니다라고 됐을 때 특히 이제 PB 이런 부분들을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근데 전체 개수는 또 여집합에서 좀 3개가 있고 겹치는 부분도 K개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12개 중에서 3 플러스 K개입니다. 요거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독립입니다라는 조건하고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결합돼서 풀어가는지
따라 해가면서 좀 메모하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살짝 복잡해진 요소가 조금 이제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40에 대해서 대칭이고,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뭐 평균 40 가르쳐준 거죠. 정기분포 대칭 구조로 되는 거니까. 이때 x바가 n-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을 확률이니까 뭐 이렇게 평균 부분에서 뭔가 좀 작은 확률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0.006이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여기 z값 자체가 006가 4938하고 관련이 있군요. 그러면 2.5입니다라는 내용하고 연관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m하고 n 값을 구해달라. 뭐 m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n 값만 구해가면 되겠죠? 우리가 요 확률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이제 z 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z 값이 어떻게 있습니까?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가 뭐 이렇게 10 주어져 있으니까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하면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5라고 쓰고 2.5로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z 값을 부호를 좀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계산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n 부분들이 2.5가 되겠고, 루트 n 부분들은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 값은 제곱해서 25에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평균 40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25에도 40 더해지니까 6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x바 표본 평균 형태의 좀 정기분포에서 확률을 구해갈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그죠? x 마이너스 x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구해갈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좀 정확하게 잘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확률 변수 x1, 2, 3 평균이 m, 3m, 3m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fgh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이쿠.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일단은 지금 평균 값을 대입했을 때 꼭대기 값이 좀 똑같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곳에 m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뭐 3m 부분들도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 이제 f고 이게 g가 된다면 h라는 함수는 3m 부분이 제일 또 높은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이고 근데 알파 부분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이미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부분들 여기가 좀 알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알파 이 부분들이 이게 좀 대칭 구조 아니 대칭 구조가 아니라 평행 이동되는 상태에서 만나는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니까 이게 이제 가운데 값이 돼야 되겠죠. EM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H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요. 이게 이제 H라는 함수, 그렇죠? FGH 이런 형태로 해서 어이구 이게 좀 오른쪽 부분도 좀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한쪽만 가다가 만나고 이쪽은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대칭 구조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3m 부분보다 이제 클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건 좀 액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m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3m 부분이 있을 때 3m보다 클 이의 확률이 지금 이제 10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은 아이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좀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x1에서 2m에서부터 이게 만나는 교점에서부터 3m까지 확률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갈 때 여기 3m까지 확률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2 부분에서 2m부터 3m이면 여기인데 이건 뭐 대칭 구조로 보게 되면 뭐 이런 모양으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요 두 개 확률은 뭐 지금 요 앞에 이제 10분의 1 주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m보다 큰 확률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10분의 1좀 빼주면 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2분의 1에서 빼기 10분의 1 합니다. 확률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x3에 대해서 2m보다 크거나 같고 3m보다 좀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5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고 더하기 10분의 1을 좀 이렇게 해가는 그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10분의 8에다가 5 빼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의 3은 10분의 4에 5분의 2다라고 해서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이 확률들을 좀 이렇게 뭐 정리해서 좀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알파부터 2알파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변수 x3 이제 3m 부분에 대해서 알파 자체가 여기가 지금 2m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2알파 부분이 4m 이렇게 처리되고 뭐 이런 확률들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구해놓은 2m부터 3m 사이의 확률들의 이제 몇 배가 되죠? 2배의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해서 5분의 2 구해놓은 그 2배
5분의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특히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아이고 변수들이 이것저것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림 모양이 좀 대칭 구조로 이렇게 대칭이 아니라 평행이동된 모양 형태라서 뭐 이게 좀 만나는 가운데 부분들에 대한 값이죠. 그 부분들이 이제 만나는 이 알파 부분들이 EM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n보다 클 확률, 이게 좀 이제 그래프 이렇게 쭉 그려갈 때 3n보다 큰 이쪽의 확률이 좀 주어져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n부터 3n까지 요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변수 x2의 2n부터 3n까지는 이게 좀 평행이동시켜놓으면 요 좌측이죠. x1 변수를 보게 되면 n부터 2n까지 확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n보다 큰 절반 부분들이니까 절반에서 이제 이게 10분의 1을 빼는 이런 확률입니다라는 요 판단 부분들이 전체적인 연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뜻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의 확률이 이제 나오고 나중에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구한 확률도 2n부터 3n까지 확률의 2배입니다. 이게 이제 큰 모양 틀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약간 좀 해석해가는 그런 절차 자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용이니까요. 문자들 좀 여러 개 좀 나와 있다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규분포 모양 그려서 의미 파악해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좋은 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확률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다 더하면 이제 10a가 되겠죠. 10a 부분이 2분의 1에서 a 값은 20분의 1이다라는 사실들은 좀 먼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변수가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뭐 2배의 절대값 x-1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 절대값 x-1이라는 변수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이쿠. 그래서 일단은 변수 자체가 표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x-의 절대값 되어 있는 변수.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이거에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3 되니까 변수가 3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가 0 되겠고, 0일 때의 확률은 좀 4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되겠습니까? 1 대입했을 때가 0 되는 거고, 0 대입할 때 하고 2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 되는 변수 자체가 이제 3a 하고 더하기 2분의 1인 변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서 플러스 2가 되니까 변수 2가 되겠고, 이제 2a 3일 때의 확률이 a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 형태. 이때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기대값부터 좀 열심히 구해가야 되겠죠. x-1 절대값한 거에 평균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요, 3a 플러스 2분의 1 이런 부분들을 하고 2를 곱하니까 4a, 그 다음에는 3a 이런 형태가 좀 계산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a 값이 이제 20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분에서 1입니다라고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 제곱의 평균 형태가 되니까 이 변수 이제 제곱한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은 제곱해도 그대로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가 되겠고, 4, 2, 8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에다가 9a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이곳에 이제 20이 되죠. 20a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계산 결과 a 값이 2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제곱의 평균 이렇게 좀 나온 거니까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x바 마이너스 1에 분산을 구해간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부분에서 평균 1을 좀 제곱해서 이렇게 빼가는 그런 형태에서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2를 좀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구해야 될 것은 4배의 바리언스 절대값 x-1 이런 형태가 되어가는 거니까요. 이 주어진 값에다가 4배를 해서 결과는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맨 처음에 뭐 A값 구해가는 거 자체는 뭐 큰 무리 없이 처리해갈 수 있는 건데, 변수 자체를 이렇게 좀 새로운 변수 형태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또 2마저 계산이 좀 불편하니까 2는 좀 공통으로 좀 끄집어내서 변수를 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단순하게 해서 그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표를 좀 다시 만든 거죠. 다시 만들어서 평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절차까지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변수 변하는 내용까지 좀 살짝 좀 가미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당황할 요소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 참고해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숫자 1이 적힌 공 1개, 2가 적힌 공 2개, 3이 적힌 공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이런 시행을 좀 4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다음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 x 자체에서 보게 되면 변수가 1, 2, 3 이렇게 되겠고 이때의 확률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공 6개니까 6분의 1, 2,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이곳에서 평균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6분의 1에다가 4에다가 그러면 9 이렇게 주면 평균이 계산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6분의 14, 6분의 14 약분을 할까 말까요? 6분의 14 3분의 7 일단 뭐 이 정도 좀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곱의 평균도 역시 구해야 되는데요. 6분의 1에다가 4, 2, 8 이렇게 되겠고 9, 3, 27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6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36 이렇게 처리해서 6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죠. 분산을 좀 이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면 6 빼기 3분의 7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6 빼기 9분의 77, 49 이렇게 되는데 9분의 54에서 빼는 거니까 9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9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6배의 x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는 뭐 36의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게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한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뭐 n분의 x바 이런 형태로 좀 써간다 이런 내용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36 그다음에 이제 4번 시행해서 4개를 꺼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요게 좀 약분된 상태에서 9배의 바리언스 x가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9분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9분의 5를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는 5입니다라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6 곱하기 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변수 변하는 의미보다 뭐 답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 이런 형태가 좀 나온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x 바의 이제 분산, 표본 평균의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4개를 뭐 추출해서 이제 다시 좀 표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내용들,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열심히 구하고, 그러니까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이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간 거죠. 관계를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된 n분의 시금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들 좀 중심을 해서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연산을 했는지 좀 생각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 의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나오는 일수가 4의 약수이면 4의 약수면 1, 2,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아이쿠 그럼 뭐 세우까지 보면 확률이 2분의 1이군요. X축 방향 1만큼 4의 약수가 아니면 역시 또 확률 2분의 1이 되겠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겠습니다. 20번을 좀 반복해가지고 나 이동한 점하고 그 다음에 거리하고 확률 변수 x라고 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는데요. 점들이 아이고 이거 그러면은 각각 점들이 뭐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것부터 거리를 좀 전부 다 구해간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대값을 구하면 너무나 힘들 거죠. 이때는 그냥 요거 자체가 20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 항목표를 따릅니다. 20번이고요. 4의 약수는 나올 확률이 2분의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곳에서 뭐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NP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10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의 약수가 10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로 이제 10번 이동하는 거니까 좌표가 10 이렇게 되겠고 Y로도 이제 10번 나오는 거니까 2씩 이동하는 거니까 20입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동한 좌표 이곳에서부터 거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답을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3제곱, 4제곱, 5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0 대입해서 30, 20 대입해서 80 마이너스 5 해서 절대값에서 거리를 좀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110에 105가 처리되는가요? 그럼 5, 20, 5, 1은 5 이렇게 처리해서 2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곳에서 4의 약수가 이제 몇 번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이동한 좌표 그다음에 이동한 좌표를 구하고 그 좌표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간다 이렇게 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이제 의미가 좀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이가 n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식이 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여기서 뭐 뭔가 좀 관계식을 좀 정리해드린 거 맞죠? 이때 이제 기대값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이거 똑같은 거니까 지워지게 되면 이항시키면 분산하고 그다음에 뭐가 돼요? 버리언스 n x바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게 이제 18입니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분산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변수 변환하니까 이제 제곱이 되겠고 버리언스 x바는 이제 어떻게 되죠? n분의 버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결과가 18입니다라고 되면 이게 좀 한번 약분되는 거니까요. n 플러스 1 버리언스 x 이렇게 된 결과가 18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이 n 플러스 1분의 18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n과 버리언스 x가 모두 2 이상의 자연수다라는 얘기는 뭐 범위를 좀 주어지려는 것 같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1분의 18 이 부분들이 2보다 좀 크다 이런 얘기는 약분하게 되니까 n 플러스 1 부분들은 2 9보다 작다는 얘기고 n 그럼 8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애초부터 2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n 값의 범위는 2부터 8입니다라는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좀 정보가 주어져 있고 다음 식의 최대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어이쿠 이 식이 좀 화려한데요. nx 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변수 변환이니까요. n 제곱 버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아까 좀 계산돼 있었죠. 계산 결과가 어떻게 있었죠? 이렇게 된 모양이죠. n 버리언스 x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돼서 버리언스 x 처리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또 나중에 또 계산이 또 돼 있었죠. n 플러스 1분의 1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테이블 하게 되면 약분이 돼서 그러면 n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18에는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값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차를 좀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뭐 n 값의 범위 구해간 이 부분들이 좀 나 있으니까 이거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18에다가 8하고 이 차를 좀 구하면 되니까 6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차까지 곧바로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 8이 48에다가 6일은 6 이렇게 되니까 108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차를 구하면 108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화려한 식 형태가 좀 나와 있어서 우리를 좀 뭐 많이 당황시키죠. 당황시켜서 우리를 좀 풀지 못하게 겁을 팍팍 주는데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간단한 이제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각각의 공마다 1, 2, 3 중 하나의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숫자를 뽑아서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3번 반복하겠습니다. 뽑인 세 숫자의 공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기대값을 구하면 이제 5분의 8이고 3이 나오는 숫자를 확률면서 y라고 하면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이 좀 2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x라는 공이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과연 이제 뭐 5개 공이 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몇 개가 되는지 이 확률도 좀 구하면 되죠. 5분의 PQ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이 총합에 1을 돼야 되는데요. 일단 이곳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계산을 좀 해주면 되죠. P 더하기 Q 더하기 R 해주면은 확률이 총합이니까 5분의 1 뺐으니까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뭐 기대값을 좀 구하면 되죠. 기대값을 구하면 5분의 P 더하기 2Q 더하기 3R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기대값이 표본 평균이 기대값 똑같아야 되니까 5분의 8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이제 관계식이 되겠고요. 아래식에서 빼게 되면 Q 플러스 2R은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이런 것들이 뭐 나온 횟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게 좀 계산해야 된다면 뭐 1, 1 이렇게 처리된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땐 3이 되는 이런 부분들 뭐 다른 경우가 좀 잘 안 되죠. 뭐 R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 3이라는 공이 좀 아예 없어야 되는데 밑에를 읽어보면 평균변수 y에서 3이 나온 횟수가 지금 표가 된다는 얘기는 3이라는 공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1이라는 공이 3개 들어있고 2라는 공이 하나 3이라는 공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 표 주어진 부분들은 이거 좀 다 더하게 해주면은 60에 120, 125 그러니까 A 값이 125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형태의 좀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요. 공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이 부분을 좀 상상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왜냐면 뭐 3번 꺼내는데 뭐 3이라는 공이 좀 3번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번 중에서 3번 그럼 이제 5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니까 125분의 1 이렇게 처리된 이런 항목이니까 공이 좀 이렇게 111, 2, 3 이렇게 1이 3번, 2가 1번, 3이 1번 이렇게 들어있는 이 내용하고 이 부분들이 좀 일치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라는 변수를 보게 되면 변수 자체가 1이라는 공, 2라는 공, 3이라는 공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곳에서 이제 공을 좀 세 개를 좀 열심히 좀 꺼내는 거죠. 공을 좀 이렇게 열심히 세 번 꺼내는 거, 3회 반복권 세 번 꺼내는데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이 좀 2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x바가 이제 2가 되는 경우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2 이렇게 끄집어내서 3으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당연히 2가 나오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한 번은 또 뭐가 있을까요? 2가 좀 나오려면 2가 좀 뭐 세 번 들어가는 거 말고 두 번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1, 3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는 좀 불가한 거니까 이렇게 뭐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라고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공을 좀 세 번 꺼내는 거니까요. 뭐 5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공을 이렇게 꺼내는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 섞여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 그다음 이제 5분의 3에다가 두 확률이 좀 같으니까요. 5분의 1의 좀 제곱입니다라고 해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125가 일단 되는가요? 5 세제곱에서 125 되겠고 여긴 1에다가 여기는 6, 3,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125분의 19입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2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데요. 아이쿠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추출했을 때 특히 이제 세 번 이렇게 반복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세 개짜리는 표 만들기가 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두 개짜리까지는 좀 가능한데 이때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섞여서 이제 나열하는 요 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앞에 부분들은 뭐 똑같은 경우라서 한 가지입니다라고 처리되는데 이렇게 나열되는 가지수입니다라는 이런 판단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연습들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국내 공부할 때 가장 까탈스럽게 좀 여겨지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 추출했을 때 그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질문 던지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곡점으로 한 삼각형 ABC 좌표 주어진 거죠. ABC 알겠습니다. 또 세 점 주어진 삼각형 DF가 놓여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정삼각형, 작은 정삼각형이죠. 오른쪽으로 좀 이동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정삼각형의 겹치는 부분들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주사위를 좀 열심히 던지면 차가 0, 1, 2, 3, 4, 5까지 좀 차가 나는 거죠. 차를 좀 이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36분의 해서 이제 확률들을 좀 구해야 되겠죠. 횟수가 뭐 차이가 똑같은 부분들은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6가지가 되겠고요. 차이가 1 될 경우는 2, 3, 4, 5, 6 이렇게 재주면 되나요? 이거보다 작은 숫자를 쓰면 되니까 이거 2배에서 10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18, 6, 4, 2 이렇게 되겠죠. 5가 되는 경우가 1, 5, 1,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6, 1 이렇게 되는 이제 두 가지를 되니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차를 좀 구했으니까 이걸 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거나 한 칸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뭐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곳에서 해야 될 변수 x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요. 일단 넓이가 좀 안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전부 다 공통이니까 일단은 16 이렇게 처리가 되죠. 36분의 16.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두 칸 이동하게 되면 여기 변길이 1만큼 겹치죠. 1만큼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변길이 일자리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4분의 루트 3에서 넓이가 나오니까 4분의 루트 3 이렇게 변수가 되겠고 두 칸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거 두 칸 이동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 겹치는 건가요? 그죠? C점 좌표가 얼마였죠? C점 좌표가 4가 돼 있었고 이거 좀 4가 돼 있었고 F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게 이제 5칸 이동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칸 이동할 때 부분하고 나머지 이동할 때는 이제 결과 좀 똑같아야 되겠고 이거는 변 길이가 2짜리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4를 곱하게 되니까 넓이는 루트 3 될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이게 약분이 되겠네요. 이게 좀 4로 약분하면은 9분의 16이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10이었으니까 4, 3,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래서 표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표가 열심히 좀 만들어졌으니까 계산만 열심히 잘하면 되죠.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9분의 여기 또 어떻게 쓰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것도 좀 계산을 좀 이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18분의가 되겠죠. 18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러면 6에다가 7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9분의 변수를 제곱하면 이게 16분의가 되는데요. 16분의 그러면 이제 8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 제곱하면 3이니까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게 72가 되는데요. 72에 75가 되는데요. 7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계산 좀 나왔고요. 이때 이제 주어진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됐을 때 71을 통분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72가 되면 얼마를 곱하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했었으니까 4를 좀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 7이 28 루트 3에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이 됐으니까 이제 뭐 위에 계산한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고 m 더하기 n 루트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n 값이 75하고 2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90에다가 10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10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이제 한 방에 딱 해서 이제 표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좀 고쳐야 되죠. 차를 좀 구해서 각각의 이제 나오는 경우들 차들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 이동했을 때 이제 겹치는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대신 이제 종류가 많지가 않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 반지름 길이가 한 변 길이가 1인 경우, 한 변 길이가 2인 경우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좀 나눠지는 거니까 이곳에서 좀 그에 맞는 확률들 정리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연산에 좀 긴 호흡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A 교집합 B의 확률,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는데, 독립이라는 사실을 주어진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A 교집합 B 확률, A 확률, B 확률 이렇게 이제 곱하기 가는 이 부분들이 독립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가는 거죠.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A, B가 독립이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도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A 여집합, 즉 1-PA 이렇게, 그 다음에 B집합, BB 이렇게 이 곱이 이제 6분의 2다라고 좀 연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 좀 나누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좀 약분되는 거니까 1-PA분의 PA 이런 확률 자체가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러면 2PA는 이꼴 1-PA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나누게 하게 되면 PA 확률 자체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확률을 구해줬고, 이 부분들을 P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PB 확률은 또 4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이때 이제 두 개의 확률 열심히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PA 더하기 PB 이런 부분들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2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서 독립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독립일 때 조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이 곱과 같습니다 라는 사실이 이제 독립의 뭐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정의를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는 이제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하고 교집합, B 집합하고 이 사이도 이제 독립입니다라고 해서 이 식을 세워가는 이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연산을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좋은 고시원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여행사에서 여행 가이드를 제외한 1,470명이 여행할 수 있는 대규모 여행 사업을 기획해서 온라인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1,600명은 예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초과해서 받은 거죠. 근데 취소율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행 당일날 장소에 모인 사람이 모두 여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확률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일단 취소율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항분포라가 되겠죠. 1,600명이 있는데 각각 사람들이 취소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이 각각 독립시행 형태로 계산되니까 취소율 10분의 1입니다. 확률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좀 따라갈 거니까요. 곱하기 해주면 이제 160명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60에다가 또 다시 10분의 그러면 16 곱하기 9 이렇게 되면 4, 3, 12 이렇게 되는 거야. 12제곱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60명이 좀 취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1470명 이렇게 되는데 1600명은 예약을 받았으니까 1600에서 1470을 좀 빼게 되면 이제 130명이 되겠죠. 이제 130명이 좀 초과한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에서 당일날 여행하는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모인 사람들이 여행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취소를 이제 130명 이상을 취소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60명이 취소를 하는데 130명 이상을 취소해준다면 1470명이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취소율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좀 살짝 낮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만 처리하면 되겠죠. X가 13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우리 표준화 과정 거쳐서 계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2분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30, 1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3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65, 62, 12, 65, 30 이렇게 되니까 Z값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5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2.5에 해당한 4938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0.5에다가 0.4938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답 형태는 그럼 0.993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취소율 이렇게 취소한다 뭐 이런 형태랑 우리가 여행한다 이런 부분들 약간 좀 반대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살짝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내용만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조금만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몇몇 문항들이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었는데 이번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조언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